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14m의 줄을 두 점에서 수평으로 당겨 놓았다. 그러니까 요 줄이겠죠. 이렇게 당겨 놓았는데 무게가 900N, 요 점에서 완벽가가 줄의 중간에 매달릴 때, 그럼 요쪽으로 요 줄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겠죠. 매달렸을 때 요 걸리는 줄의 장력은 얼마이냐. 그러니까 요 t의 값만 선생님은 구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구하는 줄의 장력은 요 두 개 뭐 더해주면 되겠지만, 더해주면 결국에는 뭐 900N이 줄의 장력, 오케이. 줄의 장력의 크기 t만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토크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게 풀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문제를 만약 이렇게 이해한 게 맞다면 얘는 굳이 토크를 구하지 않아도 장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왔다면 얘는 분명히 이게 수직일 것이고, 그죠? 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지? 요 변의 길이가 같고, 얘가 공통이라면 얘랑 얘랑은 합동이니까 요 알파 각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요 길이도 같을 거고, 그지?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T1 요 거리 여기를 T1이라고 하고 여기를 T2라고 하더라도 T1, T2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요 점이 평형을 이룬다는 거는 결국에 T1 뭐죠? 사인 알파랑 뭐죠? T2 사인 알파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약분돼서, 따라서 T1이랑 T2가 같아서 선생님은 그냥 얘를 T로 놓겠습니다. T로 놓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다시. 어차피 얘는 다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해한 게 맞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Y축에 대해서도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위쪽 방향으로의 장력의 크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은 이쪽에도 t 코사인 알파, 얘도 t 코사인 알파니까 결국에 2t 코사인 알파가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주는 장력은 뭐야? 2 코사인 알파분의 W가 되잖아. 근데 우리가 W 알고 2도 알고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거든요. 뭐를 이용하면 돼? 코사인 알파는 뭐 분의 뭡니까? 그렇죠. X분의 D잖아요. 근데 X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하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D의 제곱분의 D가 돼요. 따라서 얘 계산하면 0.121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거기다 대입을 해서 2 곱하기 0.121분의 900 뉴턴을 하게 되면 3.73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나요. 얘는 뭐 시적으로 나중에 뭐 토크를 이용해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토크를 이용해서 그래도 똑같이 나오니까 굳이 이거는 토크를 이용하지 않고 요 질량 중심에 대한 평형인 거죠.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해도 뭐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부터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한번 볼게요. 그림 12-24에서 수평한 길 위를 달리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네 바퀴 모두가 미끄러져 급정지하더라. 자동차 바퀴와 길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가 0.37이라고 하고요. 자동차의 앞 바퀴 축과 그리고 뒷 바퀴 축 사이의 거리는 4m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의 질량 중심은 요 앞바퀴의 축에서 뒤쪽 방향으로 1.9m 그리고 길 위로 0.75m 있는 곳에 있더라. 자동차의 총 무게는 11kN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요 자동차가 이제 가속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운동 마찰 계수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뒤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각 바퀴에 걸리는 미안합니다. 뒷바퀴에 걸리는 수직력, 앞바퀴에 걸리는 수직력, 그죠? 그리고 뒷바퀴에 가해지는 정지힘, 앞바퀴에 가해지는 정지힘. 여기서 정지힘이라는 것은 뭐야? 그죠? 마찰력이겠죠. 운동 마찰력. 그거를 각각 구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선 운동에 대해서는 평형은 아니지만 회전 운동에 관해서는 평형 상태다라는 건데요. 한번 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저기를 가속도를 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물체의 중력을 떠받드는 힘은 총 4개의 바퀴일 거예요. 그죠? 4개의 바퀴일 겁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앞바퀴에 걸리는 힘을 N1이라고 보고 뒷바퀴에 걸리는 힘을 N2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예, 그랬을 때 앞바퀴에 걸리는 바퀴랑 뒷바퀴에 걸리는 수직력이 다르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은 EN1 더하기 EN2가 W가 될 것이고, 결국에 앞바퀴에 걸리는 힘 N1과 뒷바퀴에 걸리는 힘 N2,
합은 바로 중력의 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마찰력, 앞바퀴에 걸리는 두 개의 마찰력과 뒷바퀴에 걸리는 마찰력의 크기를 다 더한 것에 의해서 요 자동차의 가속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요 가속도는 결국에 요 F1, F2는 뭐에 수직 항력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F1은 얘는 뭐냐면 뮤 K의 N1이 될 것이고 F1은 뮤 K의 N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속도는 자동차의 질량분의 얘가 될 거예요. 근데 질량은 중력 가속도분의 무게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결국에 약분이 되죠. 왜냐하면 이 N1 더하기 N2가 중력이니까.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속도는 운동마찰 개수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한 3.62. 이 결과가 바로 가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겠죠. 왜냐면 좌표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제 B에서부터 E까지 우리가 구할 건데 얘에 대한 토크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일단은 간단히 생각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쪽 평면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를 축으로 보면, 그지? 요거를 축으로 보고요. 지금 요 H 높이에서 중력이 여기서 작용하는데, 요때 걸리는 이 옆면, 그러니까 여기서 N1이죠. 얘가 N1 작용하고, 여기가 N2가 작용합니다. N2가 작용하고요. 요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각각 작용할 거예요. F1, F2, 그리고 요쪽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N1하고 N2에 걸리는 중력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를 축으로 한 알짜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분의 W가 여기 D만큼 떨어져 있잖아. D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N2의 L이랑 같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N2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2L분의 WT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은 요거를 3차원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3차원으로 보고, 그리고 각각의 토크를 다 구해준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중력에 의한 토크, 마찰력에 의한 토크, 얘도 마찰력에 의한 토크죠. 그리고 얘는 수직항력에 대한 토크를 다 구해준 거야.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다 더해준 토크가 반드시 0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0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얘랑 얘는 0이 돼요. 얘도 0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0, X좌표, Y좌표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X좌표가 축이 되는, 그러니까 X축이 회전축이 되는 거야. 여기는 Y축이 회전축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는 Z축이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X축하고 Y축은 반드시 0이어야 되거든. 한마디로 얘는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야. X축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Y축을 중심으로도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뒤집히진 않지만, Z축을 중심으로는 얘는 마찰력에 의해서 회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얘를 위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위에서 바라보면 요거 지금 위에서 바라보면은 안 되죠. 가만히 있어봐. 그쵸, 위에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얘를 Z축이라고 볼게요. 얘가 Z축이죠. 정확히 말하면 Z축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 어차피 수직항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 수직항력 의미 없고, 어떤 마찰력? 여기 마찰력 F2, 여기 마찰력 F1, 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결국에는 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 얘도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이 물체는 이쪽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N2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Y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랑 말했던 똑같은 식이 하나 나와요. N2. 그래서 이렇게 구해버리면 얘가 답이 뭐가 나오냐면 2.6kN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답이 맞을 것 같은데, 답은 우리가 이제 헐리데이 답안지를 보면은 2.2kN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본 분 중에 이 2.2kN이 나오시는 분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뭐를 미스했는지.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2.6kN이 나왔고,
이를 통해서 N1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력에 반해서 2.6을 빼주면 2.8kN이 나오고, 각각에 걸리는 마찰력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F1, 즉 앞바퀴에 걸리는 건 1.06이 걸리고요. 뒷바퀴에 걸리는 건 0.96이 걸린다. 이렇게 선생님은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이제 답안에는 2.2 뒷바퀴에 걸리는 그 수직 항력이 2.2가 나왔다라는 거, 요것에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답안처럼 똑같이 뒷바퀴에 걸리는 수직 항력 2.2kN이 나왔다면 답글을 좀 달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